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현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트럼프의 이 캠페인에서는 트럼프의 이 러닝메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스 프레시던트, 이 부통령으로 흑인 아니면은 여성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흑인이나 그리고 여성한테 좀 인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나 여성을 이렇게 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는다고 하면은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또 같이 간다고 하면은 이 흑인이나 이 여성들에 대한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발 이 부통령은 여성이나 흑인이 하는 거 좋다 라고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2024년도 이 대선을 이렇게 또 하기 전에 케네디 주니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통령 후보로 이제 인디펜던트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케네디 주니어한테 벌써 이렇게 컨택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트럼프가 2024년도 이제 대선에 이렇게 또 하면서 나랑 같이 부통령을 하자. 이 부통령 하면서 이제 러닝메이트 이제 같이 2024년도 이제 대선에서 이렇게 또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벌써 얘기가 오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뭐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했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인디펜던트로 이 케네디 주니어는 따로 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지금은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확실시 이렇게 양자 대결로 이렇게 또 대선 후보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케네디 주니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양자 구도로 나오는 거 정말 싫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양자 대결로 나오게 되면서 이 민주당이 공화당 이렇게 딱 둘만 나와가지고 이제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미국 사람들도 좀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는 너무나 늙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를 보면은 좀 너무나 이제 구구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뭐 거짓말 엄청나게 뭐 밥 먹듯이 해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인들 중에서도 이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좋냐? 바이든 대통령도 좀 그런 거야. 왜냐하면은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셨기 때문에 지금 뭐 80대 초반이시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재선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대통령을 이제 임기를 마치실 때는 이제 86세이시니까 80대 이제 후반을 이렇게 또 달리실랑 말랑 이렇게 또 하실 때 대통령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고 계실 때 돌아가시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좀 나약한 그런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오는 거는 나는 싫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싫어, 바이든 대통령도 싫어.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좀 케네디 주니어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같이 올라와서 같이 가면은 좋은데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죠. 이제 딱 두 개로만 이렇게 또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케네디 주니어는 어느 정도 좀 불만을 이렇게 또 표출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예전에 벌써 이 케네디 주니어를 이 대통령 후보로 이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또 같이 가려고 했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분명히 이럴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 이런 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이 미국을 이렇게 또 꾸려 나갈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후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남자만 뭐 짱이다, 뭐 백인만 짱이다. 라고 하는 거는 진짜 구시대적인 그런 예전에 뭐 와일드 웨스트 때나 통하던 그런 거를 지금 밀고 나가자라는 것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미국에서 먹혀 들어간다라는 것이 진짜 더 어이가 없고요. 이 미국인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요즘 들어가지고 심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제발 트럼프만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굉장히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자신이 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이렇게 또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카고에 굉장히 또 커다란 트럼프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에 대해 가지고 나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빚이 있다. 뭐 50 밀리언 달러의 빚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텍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텍스 같은 거 뭐 라이트오프하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이 50 밀리언이나 되는 그런 뎁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보면은 아마도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또 자세히 보니까 트럼프는 텍스 있지 않습니까? 이 텍스를 내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또 가짜로 이렇게 또 만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 있지 않습니까? 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요리조리 지금 피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니 요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아니 텍스도 이 국가한테 내는 텍스도 이 세금도 제대로 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아니 미국에 사는 그 누가 텍스를 그러니까 이 세금을 잘 내려고 할까요? 아주 그냥 썩어 빠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트럼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절대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그럴 감이 되지는 않죠. 제발 트럼프가 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랑 좀 비슷한 그런 꽈겠죠. 이런 이제 세금 같은 거 내려고 하지 않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거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돈이 없어서 뭐 못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내는 것이고, 돈이 많은데도 일부러 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베이드 하는 거, 텍스 이베이션, 세금 회피 이렇게 또 하는 거,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 감이 되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또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같은 과이지 않나. 자신도 돈을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텍스 같은 거 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베이션 이렇게 또 세금 회피 이렇게 또 하려고 트럼프를 이렇게 또 뽑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미국은 후퇴를 할 것입니다. 후퇴를 하고 미래는 별로 맑지가 않겠죠. 전망이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아이들이 퍼블릭 스쿨을 이렇게 또 다니는데, 아니 퍼블릭 스쿨에서 그 전까지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뭐 종이가 없다, 종이가 없어가지고 프린트를 제대로 못하겠다, 뭐 교실에 휴지 같은 게 없다,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요. 뭐 도네이션 하라고 계속 이렇게 또 들렸었는데, 야, 이 트럼프가 딱 대통령을 끝나니까 그런 게 딱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래에 가장 확실히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듀케이션인데, 이 에듀케이션에 이렇게 돈을 안 쓴다라는 것은 바보가 넘쳐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자들이나 이런 뭐 정치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바보, 이 청중이 바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이 바보가 돼야지 내가 계속해가지고 권력을 줄 수가 있고 계속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이렇게 또 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노리는 것인데, 제발 깨어있는 시민들은 트럼프를 찍지 않겠죠. 찍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트럼프를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빨리 더 좀 깨어가지고, 트럼프 보면은 얘기를 하는 거나 뭐 연설하는 거나 보면은 진짜 막 어린애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더라고요. We love you 하는데 다 믿고, you are beautiful pers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고, 트럼프는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랑 뒤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좀 깨어나시기를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 얘네들은 뭐 개 돼지야, 그런 식으로 보면서 얘네들한테 뭐 조금만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가져야지, 내가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이 독재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짜식의 트럼프 같은데, 어쨌든 이 트럼프 제발 혹시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내가 재선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 대통령에 이렇게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 대한 그 모든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10% 관세가 아니라 6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트럼프가 중국에다가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이제 관세를 매긴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뭐 중국에 대한 뭐 관세를 굉장히 많이 매기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수많은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도 그런 거 이렇게 또 따라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나 뭐 누구든지 간에 이 중국에다가 대해가지고 너무나 과도한 관세를 매기는 것은 그거는 그냥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플레이션밖에 들 수가 없거든요. 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오는 그 수많은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물건을 안 살 수가 없는데 이 중국의 물건을 이렇게 사게 되면서 관세가 너무나 많이 붙는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텍스를 우리한테 이제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결국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만 더 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싸게. 벌써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싼 물건들은 다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물건들은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오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많이 매긴다. 그거는 뭐 거의 정치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미국인들한테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관세를 많이 매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에다가 이런 싸구려 물건들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은 이 혜택을 보는 나라를 보면은 바로 멕시코라고 합니다. 멕시코. 이 트럼프 때부터 계속해가지고 이제 관세를 높이고 이 중국에 대해가지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해가지고 이 중국을 좀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역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수입을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또 줄이고 있거든요. 줄이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서 생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이 멕시코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뭐 중국으로부터 계속 이제 멀어지는 것은 뭐 좋기는 좋지만 뭐 잘하는 것이기는 잘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좀 형평성에 맞게 관세를 붙여야지 뭐 60%만 이렇게 더 붙인다? 이거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붙이되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적당히 좀 싸게 이런 거 잘 살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이 또 너무 되면은 우리 삶이 팍팍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많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뭐 나이도 나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돼가지고 미국이 침체기에 빠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미국에 사는 이런 일반인들은 침체기인 것 같은 그런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이렇게 없는 것인데 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잡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버는 만큼 그만큼 잘 쓸 수 있어야지. 그게 돈 버는 맛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계속 좀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뉴스가 이렇게 또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요르단 있지 않습니까? 이 요르단에서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 밀리샤 이런 뭐 반군들 이런 반군들이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요르단에 있는 뭐 미군이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공격을 하게 되면서 미국인 3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인 3명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뭐 한 30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또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반군이 이렇게 또 드론 아타크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요르단에서 이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 3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와, 이 중동에서의 컨플릭트는 계속해가지고 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항상 이 자국의 이 국민들을 먼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제로 누군가의 공격 때문에 이 미국인들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중동에서 이 미군이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 반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심한 공격이 들어가지 않을까, 위에서 하늘에서 정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또 비행기에 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하와이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 마우이에서 비행기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 비행기가 이렇게 또 착륙을 하는 도중에 좀 하드 랜딩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고 하네요. 기상 악화가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좀 세게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6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 비행기를 이렇게 또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맞는다고 하면은 뭐 터뷸런스가 있어가지고 막 비행기 기체가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고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이 알래스카 에어라인이 상공 뭐 16,000피트에서 날아가고 있다가 이 딱꿍이 뜯어져가지고 오 진짜 죽을 뻔한 그런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면은 야 다음부터 비행기 타기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비행기가 한번 잘못돼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많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를 겪는다. 야, 다음부터 이제 비행기를 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에 있는 어느 한 또 비행기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에서 어느 한 남성이 이 비행기가 공항에 있었었대요. 공항에 있었는데 이 남성이 갑자기 비상구를 열더니만 비상구를 열어가지고 그 비행기 날개 있지 않습니까? 날개로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고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또 불법이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있는데 갑자기 이 비상구를 열면 이거 또라이 새끼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남성을 지지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 하면은 이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다 태우고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 이 공항에서 무려 4시간 반 동안이나 지연이 됐대요. 이 비행기가 그냥 활주로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4시간 반 동안이나 사람들이 그냥 안전벨트를 매고 그냥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한 남성이 야 못 참겠다 하면서 비상구를 열고 밖에 나가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또 마셨다고 합니다.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나 갑갑했다. 4시간 반 동안이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전벨트 매고 뭐 별다른 뭐 음료수나 그런 뭐 스낵 같은 거 주지도 않고 진짜 죽을 뻔했다. 너무나 갑갑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 남성을 아주 지지를 한다. 나 같아도 진짜 그러고 싶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남성을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사인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하고 뭐 주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즘 들어가지고 이 비행기에 관한 뭐 공항에 관한 그런 뉴스가 요즘 들어서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비행기 뭐 이런 뭐 항공사들을 보면은 뭐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엄청나게 뭐 좋기는 좋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좋기는 좋은데 뭐 엄청난 뭐 실적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학교들을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들에서 이제부터는 필기 있지 않습니까? 필기 쓰는 과목을 이제 필수로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 아닙니까? 완전히 지금 컴퓨터가 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필기를 안 쓰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키보드를 쓰거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타입을 치는데 그런데 왜 캘리포니아에서는 갑자기 컬시브, 그러니까 필기체를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수업을 듣는 것을 필기로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필기를 이렇게 또 하면은 실제로 뇌에 굉장히 자극이 많이 돼가지고 뇌 발달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이 필기하는 그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제부터는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 젊은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런 필기 같은 거 진짜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필기를 굉장히 못하면서 굉장히 막 삐뚤빼뚤하게 쓰고 뭐 저도 좀 그렇기는 그렇지만 뭐 저는 특히 한글 있지 않습니까? 한글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 10년밖에 안 살아가지고 딱 그때
예, 그 필기체가 딱 10살 때 멈춰가지고, 예, 굉장히 좀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또 영어 같은 거, 뭐 알파벳 같은 거 잘 쓰느냐? 예,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아르헨티나에 살고 뭐 미국에서 이렇게 또 살았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로 배운 그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쓰기는 쓰지만, 뭐 그렇게 잘 쓰지도 않고, 네. 그래가지고, 네, 키보드나 이런 핸드폰을 잘 쓰죠, 저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필기를 하는 것은 이제 뇌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필기하는 거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요즘 들어서는 이런 아이패드 보면은, 네, 이 아이패드 펜 있지 않습니까? 펜이 이렇게 또 있으니까 그 펜으로 타입을 치지 말고, 네, 그 펜으로 이렇게 또 필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보면은 이 LA 근처에 있는, 네, 뉴스 이렇게 또 보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어제, 네, 또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무슨 살인 사건이냐면은, 네, 이 머더랑 그리고 수이사이드, 네, 이렇게, 네, 사살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네,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한 6시 50분쯤에 신고가 들어왔대요. 네, 누군가 총을 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그라나다 힐즈 이렇게 또, 네, 출동을 해가지고 이 주택가에 이렇게 또 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보니까, 예, 사망한 사람들이 총성을 입고 사망한 사람들 40대라고 합니다. 네, 40대 사망한 사람들 뭐 4명이나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도 이게, 네, 범인이 총을 쏘고 이렇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범인이 이렇게, 네, 총을 쏜 다음에 이제 자신이 이렇게 또 자살한 것 같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네, 이 사건은 계속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야, 이게 무슨 원한이 있었길래 이런 일을 벌이는 건지, 아니, 야, 이 자기 혼자, 네, 죽고 싶으면은 그냥, 네, 조용히 자기 혼자 죽을 것이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만드는지 진짜 어이가 없고요. 네, 남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은 그 누구도, 네, 그 누구도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네, 제발, 네,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네, 또 여기 뉴스로 보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이 LA 다운타운에서, 네, 어느 한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 있지 않습니까? 네, 프렌치 불도 자신의 반려견을 이렇게, 네, 산책을 시키고 있었었대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으로 보면은, 네, 요즘 들어가지고 뭐 최근 들어가지고, 네, 최근 몇 년간 계속해가지고 프렌치 불독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뭐 귀엽기는 귀여운데, 어쨌든 무슨 뭐 패션 이 디자이너 가방 마냥, 뭐 루이비통 마냥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네, 이 프렌치 불독이 굉장히 비싼데, 아마도 좀 이제 과시하려고, 네,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예, 무슨 디자이너 백 사듯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네, 프렌치 불독을 사니까 이 프렌치 불독 도둑이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많이, 네,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어제 이렇게 또 LA 다운타운에서 어느 여성이 프렌치 불독을, 네, 이렇게, 네, 산책을 시키고 있다가, 네, 어느 차량이 이렇게 오더니만 그 불독을 이렇게 또 낚아채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이니까, 네, 지키려고, 예, 이 차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예, 큰일 날 뻔했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리 자신의 반려견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만 하겠습니까? 예, 요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이제 줘버리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그게 또 안 되는 게 이게 또 개이지 않습니까? 네, 이 강아지 반려견은,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교감이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자식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일이 일어나면은, 네, 사람들이 이 자신의 자식 같은 이 프렌치 불독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예, 형상금도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레이디 가가인가, 예, 몇 년 전이죠. 예, 이 레이디 가가의 가정부가 프렌치 불독을 이렇게 또 산책을 시켜줘야 해가지고, 예, 산책을 시키려고 밖에 나갔다가, 예, 곤충 강동태 이렇게 또 빼앗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예, 이 레이디 가가는 아무래도 엄청나게 부자이다 보니까 레이디 가가가 그때, 예, 뭐 몇십만 달러의 그 현상금을 걸었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예, 이 도둑이 친구인가 해가지고 그 프렌치 불독을 진짜 가져왔더라고요. 예, 그때 그 사건이 어떻게 일단락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렇게, 네, 자신의 반려견이 엄청나게, 네, 지금 유괴가 되고 있는데,
특히 프렌치 불독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엄청나게 잘 유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또 프렌치 불독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산책할 때는 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이런 현상을 보면은 별로 좀 달갑지는 않네요. 아니 강아지를 이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디자이너 백 사듯이 이렇게 또 사는 것을 보면은 아니 이렇게 비싼데 막 몇천 달러 할 거 하시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데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그런 비싼 걸 뭐하러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를 진짜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사니까 같이 막 덩달아 사는 거, 트렌드에 맞춰서 사는 거. 요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LA 근처에서 요런 이 도둑놈의 새끼가 이렇게 또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무슨 도둑놈이냐면은 뭐 홈디포나 로즈나 이런 이제 미국의 대형 철물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곳들을 돌면서 이런 뭐 파워툴이나 이런 툴 같은 거를 엄청나게 훔친 그런 일당이 이렇게 또 붙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붙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보니까 자그마침 1년도 안 됐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털기를 시작을 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30만 달러 어치가 이렇게 발견이 됐대요. 이 파워툴 보면은 뭐 디월트나 뭐 밀워키 뭐 요런 이제 파워툴 보면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한 세트에 막 500달러, 600달러, 뭐 1000달러 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파워툴들을 엄청나게 비싼 것들만 이렇게 또 훔치다 보니까 이 집안에 30만 달러어치나 이렇게 또 훔친 그런 작물들이 있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캘리포니아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런 이제 좀 도둑들이 난리인 것 같아요. 제발 좀 이런 시기들은 싹 다 잡아다가 콩밥을 아주 그냥 시게 먹여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레이크 타워를 보면은 이 레이크 타워가 엄청나게 또 눈도 많이 내리고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스키 리조트가 굉장히 많은데 어제 어느 한 여성이 실종이 됐다고 하네요. 실종이 돼가지고 어디 갔지 하고 이렇게 또 계속 찾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15시간 뒤에 곤돌라 속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 여성이 이렇게 스키를 타고 있다가 스키를 계속 타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원래는 스키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곤돌라를 그냥 그대로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갑자기 멈췄대요. 아마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시간이 끝나가지고 멈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끝나가지고 곤돌라에서 거기에서 거기 또 내려가지도 또 못하고 너무나 높으니까 그 곤돌라에서 밤새도록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스키 리조트는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산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그런 곳들에서만 눈이 녹지 않고 이 스키 리조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곤돌라 속에서 한밤중을 이렇게 또 지내면서 15시간 동안이나 이 곤돌라 속에 있으면서 얼어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온도가 막 20도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는데 영하죠. 영하로 이렇게 또 내려가는데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웬만하면은 스키를 이렇게 또 스노보드를 이렇게 또 탄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올라가면은 자기가 알아가지고 타고 내려오는 게 좋지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괜히 힘들다고 해가지고 곤돌라 타고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15시간 동안이나 거기 있는다고 하면 진짜 자칫하다가는 진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진짜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보면은 이 얼마 전에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전전에 뉴스로 보면은 이 도둑놈의 자식이 철물점을 돌면서 이제 30만 달러나 이렇게 또 훔쳤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뉴스에서 보면은 이놈은 또 이 마리화나를 이렇게 또 불법으로 팔는 그런 드러그 딜러라고 해야 되나? 마리화나가 이제 합법이 돼가지고 미국이 이런 대마초를 판다고 하더라도 마약 사범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합법적으로 팔아야 하는데 이렇게 또 불법적으로 이렇게 자기 커넥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팔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남성을 이렇게 또 체포를 했는데 이 체포를 한 이 산타바바라에서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이렇게 또 보니까 자그마치 30만 달러의 현금
현금이 30만 달러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또 살 것이지 않습니까? 예, 뭐 카드 같은 걸로 안 사겠죠. 크레딧 카드 같은 것들로. 네, 이 합법적으로 사면은 뭐 크레딧 카드로 사겠지만 이렇게 또 불법적으로 마리화나 이 대마초를 살 때에는 예, 뭐 텍스 같은 것도 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현찰로만 이렇게 또 거래를 할 테니까 현찰로 이렇게 또 거래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집에 현금만 30만 달러가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마리화나가 90파운드나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 마리화나 이 대마초를 이제 직접 현금 거래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AR-15 있지 않습니까? 네, 이 AR-15 소총도 있었었다고 이렇게 또 하네요. 네, 뭐 소총은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됐었던 게 시리얼이 지어진 이 고스트 총이라고도 하죠. 시리얼이 지어진 이 고스트 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었다고 합니다. 역시 요런 이제 마약에 관련이 된 그리고 이런 현금이 많이 관련이 된 그런 이 불법적인 것들을 하는 그런 시기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요런 불법적으로 하는 놈들은 이렇게 또 싹 다 잡혔다고 하니까 너무나 잘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보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 부자 하면은 바로 일론 머스크이지 않았습니까? 네, 스페이스 X도 가지고 있고, 네, 테슬라도 가지고 있고, 뭐 보링 컴퍼니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XI도 있고, 뭐 수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커다란 기업, 뭐 테슬라 기업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건데, 아니 스페이스 X도 가지고 있고, 뭐 수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진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을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렇게 또 빼앗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네, 그리고 그 1위 자리를 루이비통 회장 있지 않습니까? 네, 루이비통 회장이에요. 네, 그 1위를 차고 앉았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해가지고 테슬라의 주가가 아주 그냥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12%나 이렇게 또 폭락을 하게 되면서 이 일론 머스크 역시 수 빌리언 달러가 사라졌대요. 네,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몇십억 달러가 이렇게 또 사라졌다고 하니까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이렇게 또 사라지다 보니까 전 세계 1위 부자에서 이렇게 또 내려앉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1위 부자 새로 이렇게 또 1위 부자가 된 사람을 보면은 아니 또 루이비통 회장이지 않습니까? 아 요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야 사람들이 진짜 많이 이런 이제 명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사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의 이 수준 같은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돈 버는 그런 수준 같은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럭셔리 브랜드 같은 그런 사업들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 뉴스로 보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이 IRA 액트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법안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미국에다가 이제 칩을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제 생산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도와줄 것이다.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인텔, TSMC, 뭐 삼성 이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아리조나나 뭐 텍사스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또 라고 짓고 있는 가운데 이제 조만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에서는 이 반도체 회사들에다가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기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한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좀 빠르게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지 이렇게 또 보면은 뭐 아리조나나 뭐 텍사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별로인 바이든 대통령을 좀 지지를 하지 않는 그런 주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이렇게 또 돈을 푼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살짝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돈을 이렇게 또 풀기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우선은 인텔, 이 미국의 기업이니까 가장 먼저 바꿨죠. 이 인텔 그리고 TSMC 먼저 받는다고 하네요. 가장 뭐 커다란 그런 이제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TSMC를 보면은 이 애플의 칩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TSMC 먼저 이렇게 또 주고, 이 인텔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아마 삼성한테도 이렇게 또 지원을 이렇게 또 해줄 거라고
하네요. 아마도 이제 다음 달부터 2월 달부터 이렇게 또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반도체 생산하는 그런 이제 공장 이렇게 또 짓는 것들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바람으로는 빨리 인텔이 이런 거 후다닥 따라잡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좀 생산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제가 투자 많이 해놨거든요, 인텔에.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갈린 뉴스로 보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계속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 휴전인데, 빨리 좀 휴전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총리 네타냐후는 나는 끝까지 이 전쟁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휴전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대략 한 60일 정도 휴전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굉장히 많은 인질들을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질들, 이 여성이나 이 아이들 먼저 풀어줘라 라고 하면서 먼저 그 사람들을 풀어주면은 이제 30일 동안 휴전을 하겠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성들을 모두 다 풀어준다고 하면은 30일 더 휴전을 해가지고 총 60일 동안 휴전을 하는 것을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만간 휴전을 이렇게 또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는 뭐 뉴스는 아니고 제가 어제 유튜브로 이렇게 또 보는데 어느 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유튜버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어제 이렇게 또 알았는데 갑자기 뭐 유튜버 뭐 상당히 이렇게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는데 이 심리학을 이렇게 또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이면서 뭐 심리학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또 올리는 사람인데 한국에 대한 이런 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 제목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인 한국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해봤다라는 그런 이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착잡하기도 하면서,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한테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영상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한국을 보면은 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1위. 무엇이 1위냐? 바로 자살률. 한국이 자살률 1위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지 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 영상에 올리셨는데 이 한국을 보면은 굉장히 좀 치열하다. 사는 게 굉장히 빡빡하고 치열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한국에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는지 하고 보면은 이 한국을 보면은 예전에 이 한국 전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이 한국 인구의 15%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입은 그 당시에 이렇게 또 휴전이 되게 되면서 빨리 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교육에 엄청나게 이 한국에서는 공을 들였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미래가 밝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에다가 이 몰빵을 하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보면은 이 교육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교육, 에듀케이션 하면서 굉장히 치열한 사회를 만들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을 보면은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이나 뭐 노력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개개인들이 하는 것들은 이제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성공을 한 그런 이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개개인들끼리 치열하게 싸우고 받고 치고 받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 굉장히 또 많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이 한국의 이제 문화를 보면은 또 유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유교 문화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뭐 예전부터 전쟁이 있었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또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은 좀 우울한 국가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자살률이 한국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또 치열하게 사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좀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워크랑 그리고 이 라이프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게 정말 좋지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우울하면은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냥 모든 걱정 떨쳐버리고 뭐 적당히만 살면 좋지 않나. 그냥 자신이 행복하게 살면은 장땡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이제 다 이렇게 또 깨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 진짜 눈 깜빡하면 끝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봤자 어차피 나중에는 다 죽기 때문에 그냥 즐기다가 사는 게 최고이다 라는 그런 명언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한때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도 받고 그리고 엄청나게 부자였었던 이 애플의 창시자이자 CEO였던 이 스티브 잡스만 보더라도 아니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진짜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 췌장암에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은 뭐합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하면은 이렇게 또 빨리 죽는 거. 이렇게 또 죽으면은 이번 생을 이렇게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오래 살면서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좋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가정을 빨리 꾸리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잡생각들도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외로움도 더 많이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더 빨리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정을 빨리 꾸리는 게 좋지가 않나. 그리고 자신의 이렇게 또 자녀들도 이렇게 또 갖게 되면은 그게 또 그렇게 또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행복이 진짜 몇 배나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정을 빨리 꾸리고 그러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한국을 보면은 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혼도 또 덜하고 자녀들 갖는 것들도 덜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한국이 이런 뭐 가정 같은 것들이 더 없고 자녀 출산율도 별로 굉장히 낮고 결혼도 뭐 별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외로워져가지고 이런 우울증들이 더 많이 빠져가지고 자살률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보면은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르헨티나 새로운 대통령이 밀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밀레이가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아르헨티나를 보면은 밀레이가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이 미쳤거든요. 미치도록 이렇게 또 올라가다가 이제 살짝 이렇게 또 꺾이기는 꺾였지만 그러면서 이 밀레이 대통령이 파퓰리즘이 계속 있었던 거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또 다 끊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받고 있었던 그런 수많은 혜택들이 갑자기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르헨티나 페소를 이렇게 또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서 페소 가치가 더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 사는 이 시민들이 이거 진짜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아르헨티나 뭐 전체 다 뭐 파업을 하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하거든요. 시위를 하고 그러면서 이 밀레이는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아무리 이렇게 또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계획한 거 끝까지 밀고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모든 거 뭐 많이 민영화하고 그리고 자본주의, 이 프리마켓 이거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고 이 자본주의를 뿌리 깊게 이렇게 또 내리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내려가지고 내가 계획을 하는 거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뭐 되고 있기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받고 있는 그런 고통이 굉장히 크기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를 보면은 이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포텐셜이 많은 그런 나라이거든요. 자원도 엄청나게 풍부하고 땅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럽에 있는 백인들이 이렇게 또 넘어오게 되면서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 파퓰리즘이 아르헨티나에 뿌리 깊게 내리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의 발전이 굉장히 더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밀레이가 하는 거 필요가 있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